여긴 그냥 전부 역세권이고요. 영구 조망에 뻥뷰가 가능하다. 반사이익을 가장 많이 받을 곳은 여기로 보여집니다. 이런 표현 진짜 지향하는 편인데요. 딱히 어울리는 수식어가 없어요. 좀 식상한데 그야말로 천지개벽할 곳. 앞으로 가장 주목해야 할 곳. 쉿. 경기도 화성에 있어요. 동탄 신도시 아니니까 꼭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두 박자 빠른 결정으로 부자에서 더 부자 되셔야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메달입니다. 요즘 주택을 구입하고자 하시는 대기 수요자들의 대부분의 관심이 어디에 쏠려 있죠? 이렇게 연장 예정들인 노선들 그리고 3기 신도시들 여기에 집중돼 있겠죠. 얘네들이랑은 다르게 아주 조용하게 혼자 스물스물 이렇게 올라갈 준비를 하고 있는 지역이 있단 말이죠. 거기를 한번 보러 갈게요. 자, 광명역부터 시작해 볼까요? 광명역에서 밑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정거장. 광명역에서 9개 역을 지나오면 이 화성 국제 테마파크라는 곳이 예정돼 있어요. 여기에는 신안산선 국제 테마파크 역이 예정돼 있고요. 여기가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생긴 거고요. 요게 국제 테마파크, 여기가 국제 테마파크역. 제가 말씀드릴 곳은 여기에 이렇게 생길 아파트 여기죠. 지금 내가 부동산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했을 때 이렇게 허와 벌판인데 지도로 볼까요? 딱 봐도 이렇게 허와 벌판인 곳에 역이 생기고 이렇게 멋진 테마파크가 생긴다는데 얘가 어떻게 되겠냐고요. 그래서 얘를 한번 보자는 거죠. 다른 그림으로 보면 이렇게 되고요. 여기에요, 여기. 다시 지도를 보시면 여기가 국제 테마파크, 여기가 테마파크 역사, 요 정도 위치에 아파트가 있는 거죠. 좀 작게 보면 여기가 테마파크역, 그리고 요 바로 아래 남측 지구에 자동차 관련 일자리가 굉장히 많이 생기고요. 요즘에 현대차 남양연구소도 있고요. 여기에 기아차 완성 공장이 있고요. 여기가 평택항, 여기가 현대 전기차 공장이 있고요. 여기가 판교 테크노밸리죠. 여기에 삼성전자, 여기 삼성 반도체 공장, 그리고 여기가 고덕 신도시가 되겠죠. 삼성 반도체 공장, 강남, 여의도, 인천. 이게 다 일자리로 가는 길이고요. 제가 항상 일자리와 교통을 강조했지만 그런데 얘는 굳이 일자리를 내가 찾아갈 필요가 없다. 얘네들이 와야 되는 거죠. 무슨 노선을 타고라도 얘네들이 와야죠. 평생 한 번은 오겠죠. 도로 교통수단을 이용하든 철도 교통수단을 이용하든 자가를 이용하든 대중교통을 이용하든 어떤 수단을 통해서라도 여기는 와야 되는 거예요. 이제 여기가 이렇게 송산 그린시티 신도시예요. 이렇게 생겼고요. 이렇게 나눠서 여기가 서측 지구, 이렇게 여기가 남측 지구, 여기가 동측 지구인데요. 이렇게. 근데 지금 여기는 입주를 했죠. 그리고 우리 아파트는 여기 있고요. 이렇게 엄청 큰 계획 안에 우리 아파트는 유일한 역세권이죠. 이 서측 지구는 토지 사용 시기가 2023년 이후이기 때문에 이 이후로 분양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아무리 빨라도 25년도 이후에 입주를 할 수 있을 거고요. 그때 또 어떤 계획이 생겨서 여기가 어떻게 발전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현재 계획상으로는 여기를 능가할 수 있는 입지가 없기 때문에 이 많은 분들이 여기를 원하게 될 거란 말이죠. 이렇게 큰 개발 계획이 있어서 이 지역 자체가 호재인데 이 호재 속에서도 중심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여기를 좀 더 알아볼게요. 이 국제 테마파크가 생기면 좋은 건 알겠는데 왜 이렇게 큰 호재로 반영이 못 됐냐면 그간 진행 상황을 보면 이런데요. 2012년에 한번 무산이 되고 2017년에 한번 무산이 돼서 이렇게 두 차례 무산이 되다 보니까 기대는 하는데 이게 될까? 투자자들에게 얘는 버려지는 카드가 돼버렸다가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20년 4월 16일 날 신세계에서 사업 협약을 체결했다는 거죠. 근데 또 이렇게 다시 무산이 될 리스크도 있으니까 아무리 신세계라고 해도 불안불안하다 이거죠. 19년 11월 21일에요.
화성 국제 테마파크 비전 선포식이 있었어요. 뭐 이렇게 뭐 대단하신 분들이 참석하셨었고요. 여기서 경기도 지사께서는 뭐 이렇게 해서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경기도가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했고요. 이분께서는 테마파크 사업이 지니고 있는 비즈니스 부가가치와 고용 효과, 꿈틀대는 역동성을 느꼈던 기억이 난다면서 미국에 계실 때 이 테마파크 산업은 대표적인 선진국형 산업이자 관광 분야의 유망한 산업 영역이라고 말했고요. 국내 최대 규모의 국제 테마파크에 호텔과 최신 쇼핑 시설 그리고 골프장까지 아우르는 이 사업이 우리나라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자리 잡게 될 것으로 확신한다라고 말했어요. 이 화성 국제 테마파크는요, 단순한 놀이공원 하나가 들어오는 게 아니고요. 최첨단 IT 기술이 접목된 놀이기구 중심의 어드벤처 월드, 온 가족이 사계절 함께 즐길 수 있는 휴양 워터파크 퍼시픽 오디세이, 인근에 있는 공룡알 화석지와 연계한 공룡 테마 주라지 월드, 장난감과 캐릭터로 꾸민 키즈파크 브릭 앤 토이 킹덤, 이렇게 4가지 컨셉으로 구성된 테마파크와 호텔, 전문 쇼핑몰, 골프장 등 세계적 수준의 복합 리조트형 테마파크가 생긴다는 거죠. 이 전문 쇼핑몰을 누가 만든다는 거죠? 신세계에서 만든다는 거죠. 신세계는 스타필드가 있나요? 우리 집 옆에 스타필드가 하나만 생겨도 집값이 어떻죠? 많이 올라가죠. 근데 이 쇼핑몰은 이 국제 테마파크의 일부일 뿐이다. 자, 이런 거죠. 이 화성 국제 테마파크의 면적은 약 127만 평이라고 하고요. 사업비가 4조 5천억이 투입되는 건데요. 요게 만들어지면 약 70조 원의 경제 유발 효과가 발생하고요. 약 11만 명의 고용 유발 효과가 발생한다고 해요. 4조 5천억이죠. 4조 5천억. 자, 여기는 경기도 홈페이지인데요. 요즘 핫한 GTX 있죠? 요 GTX 3개 노선의 사업비가 15조 5,244원이에요. 요 A 노선 삼성에서 동탄 구간이 1조 9,408억 원, 파주에서 삼성 구간이 3조 4,628억 원, C 노선이 4조 3천억이네요. 이 정도 사업비에 지금 집값이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얘는 이거 하나만 4조 5천억이라고요. 이렇게 큰 효과를 가지고 온다는 거죠. 만드는데 엄청난 돈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엄청난 돈이 들어가면 상식적으로만 생각해도 신세계가 국가기관이 아니잖아요. 남겨야 되겠죠. 수지가 남아야 이 돈을 투입을 할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렇게 막대한 돈이 들어갔는데 뽑아 먹으려면 얼마나 많은 일들을 더 하겠어요. 그리고 이 테마파크와 관광산업은 R&D 사업이나 IT 산업처럼 똑똑하신 분 한두 분이 엄청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아니라고요. 필연적으로 많은 노동력이 투입되는 노동집약적 사업인데 그래서 얘네들보다 더 큰 고용 유발 효과가 일어나는 거죠. 어떻게 보면 IT나 R&D 산업 쪽에서 고연봉자들이 치고 받는 시장보다 부동산적인 측면에선 이게 훨씬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우리가 생각할 건 이렇게 상상할 수 없는 천문학적인 금액을 투입을 해서 남는 장사를 하려면 일단 사람이 와야 될 거 아니에요. 어디서든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 안에서 최대한 장시간 체류를 하고 체류 시간이 길어지는 만큼 당연히 소비도 증가하고 이런 계획들을 짜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을 끌어들이려면 첫 번째 계획이 교통이 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여기는 우리가 교통을 신경 안 써도 알아서 좋아질 거라는 거죠. 무조건. 교통이 최대한 좋아야 이걸 뽑을 수 있으니까. 정부에선 이미 이 서해축을 발전시키고 있죠. 요 국제 테마파크 밑으로 송산역이 예정돼 있는데 여기 규모가 어마어마해요. 뭐 이 송산역의 역할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 밑에 계신 분들이 여기를 원활하게 올라올 수 있게 만드는 역할이 가장 크다고 보고요, 저는. 그리고 요 위쪽으로 초지역에 KTX가 쓰잖아요.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요 KTX가 이렇게 해서 경부선과 합류한다 그랬는데 이것도 이 밑에 분들이 이렇게 올라오셔서 초지역에서 빠르게 여기를 도달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노선이고요. 그리고 이 신안산선, 연결되는 월판선에, 인동선에 모든 노선들이 여기를 진입하기에 굉장히 수월하게끔 만들어져 있어요. 노선을 잘 보면
앞선 영상에서 제가 한번 언급한 적이 있는데 이 서해축을 이용해서 평택항, 인천항, 그리고 인천공항까지 어떤 산업들의 핵심이 되는 이 교통의 한 축을 담당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아가서는 지금은 못 가지만 저 어딘가까지를 보고 요 서해축을 이렇게 만든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는 그 서해축의 중심인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상식적으로만 생각을 해도 요 4조, 이 4조가 넘는 돈을 뽑아내려면 이 교통수단도 부족하니까 외국인들까지 끌어 모아야 되잖아요. 인천공항도 차후에는 어떤 경로로든 이 서부축에 최대한 빠르게 도달하는 어떤 라인을 만들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서부축의 흐름만 공부하셔도 잃지는 않으실 거예요. 자, 그래서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교통 인프라는 무조건 개선될 수밖에 없고 이 교통을 개선시키는 궁극적인 목표가 사람을 모이게 하기 위함이잖아요. 이 사람이 모이면 자연스럽게 항상 말씀드리지만 상권이 발달하게 될 수밖에 없고 상권이 발달해서 소비가 활발해지면 지역 입장에서는 세금을 많이 거둘 수 있겠죠. 세수가 증가하면 결국 그 세금은 화성을 위해 쓰겠죠. 화성 세금을. 화성은 지금 이 동탄 쪽에서도 많이 벌어들이고 있지 않나요? 그럼 동쪽에서도 벌고 서쪽에서도 벌고 이 화성은 좋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화성이 좋아지는 건 이 화성시 전체의 발전으로 이어지겠죠. 결국 이 아파트가 좋아지는 거예요. 몇 개만 써봤는데 우리가 항상 공부하는 거잖아요. 교통 좋은 데 찾고 상권 발달한 데 찾고 인구 많이 들어올 때 찾고 이래서 입지가 좋아질 곳을 찾는데 지금 대한민국에서 여기보다 더 입지가 좋아질 곳이 어디 있겠냐고요. 좋은 곳은 많겠지만 좋아질 곳은 생의 마지막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이 인구에 대해서 하나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 신세계 부회장님 굉장히 대단하신 분이죠. 야구팀도 인수하시고 여기 지금 동구장이 들어온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건 카더라니까 제가 말씀을 안 드렸어요. 여기는 테마파크이기 때문에 어린이들을 위한 공간으로 만들 거다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리고 뭐 가족 중심이다라고 생각하겠지만 이 신세계의 생각은 제가 봤을 때는 좀 더 고차원적이지 않을까. 지금 우리나라가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었죠. 지금 시니어 세대 분들이 가실 데가 없단 말이죠. 딱히. 이런 분들을 위해서 이 넓은 공간에 뭐 어떤 것들을 만들지 않을까. 그럼 자연스럽게 이 주변은 부모님 세대 분들께서도 살고 싶은 곳, 나아가 여기까지 살고 싶은 곳이 될 수 있겠죠. 제가 여기는 나중에 분양 일정들이 나오면 정리를 해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어서 오늘은 말씀을 안 드리는 건데 여기는 그냥 입지만 봐도 송도에 버금가는 살기 좋은 도시가 될 것 같아요. 그래도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수도권은 교통과 일자리 중심이기 때문에 여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주변에 일자리가 많긴 하지만 시간적 한계, 얘가 발전하면 다른 데도 계속 발전을 하기 때문에 이 시간적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주변에 일자리는 많지만 얘는 다르죠. 얘는 이 희소성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교통과 상관없이 일자리와 상관없이 이것만 있으면 소유하고 싶은 그런 아파트가 된다는 거죠. 여기도 그럴 거고 지금 여기도 그런데 부동산에서 말하는 그 원론적인 얘기들, 일자리, 교통 이런 것들이 고려 대상이 되겠지만 여기서는 그게 크게 작용하지 않을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또 한번 말씀드려야겠지만 여기가 나쁘다는 거 아니죠.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메시지가 있는데 이 부동산은 잡을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잡을 수 없는 사람이 있겠죠. 잡을 수 없어서 못 잡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잡을 수 있는데 고민하다가 못 잡는다면 항상 그 자리예요. 요즘 경기도에서 집으로 돈을 벌지 못하게 하는 게 맞다고 이렇게 주장하시는데 이게 법으로 정해진다면 집을 사면 안 되겠죠. 법은 어쨌든 지켜져야 되니까. 근데 그렇다 그러면 그 돈은 또 집이 아닌 어떤 곳으로 흘러가게 돼 있어요. 그렇게 되면 상가가 폭등할 수도 있는 거고 토지가 폭등할 수도 있는 거고 하다못해 대한민국형 비트코인이 만들어질 수도 있는 거고 방식만 달라질 뿐 이게 투기라 그러면 어디서든 투기 행위는 벌어질 거예요. 19년 11월 21일 날 비전 선포식을 했다고 했죠. 그리고 4월 16일 날 요 신세계 컨소시엄과 본협약을 체결했어요. 여기 토지 소유자가 한국수자원공사이기 때문에 이 신세계에 팔겠다는 협약을 체결한 거죠. 4월 16일 날요. 그리고 1월 6일에
2021년도 재정 조기 집행 및 110조 원 투자 추진 계획을 발표해요. 10조 원 규모의 기업 투자 프로젝트를 발표하는데 이 중에 이 화성 복합 테마파크가 들어있다는 거죠. 4.6조 원. 그리고 1월 20일에 경기도에서 성공적 개발을 위한 사업 추진 보고회가 있었어요. 여기 또 뭐 이렇게 대단하신 분들 오셨겠죠? 여기서 경기도지사께서는 꽤 오랫동안 기다리던 사업인데 정상적으로 순항하고 있는 것 같아서 다행이다라고 말씀하면서 지역 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지역 경제, 도민들 일자리는 물론이고 소득과 활동에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하시죠.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고 일자리, 소득, 활동. 그리고 이날 신세계 프로퍼티 대표께서는 10년 후를 내다봐도 경기도와 화성시의 품격에 맞는 프로젝트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셨고, 신세계 건설 대표께서는 전 그룹사가 반드시 성공시켜야겠다 했어요. 신세계 전 그룹사가 사활을 걸고 경기도에서 밀어주고 화성시에서는 세금을 많이 걷어야 되니까 당연히 밀어주고 정부에서도 이렇게 팍팍 밀어준다잖아요. 이 주변에 거주할 수 있는 우리 집을 마련하자.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메시지 첫 번째는 잡을 수 있으면 잡아라. 그러기 위해선 공부를 해야 된다. 여기가 이렇게 좋아지니까 4월 16일에 본협약을 체결했죠. 주식이랑 상관없는 얘기니까 주식 얘기한다고 또 나가지 마시고 지금 주가가 이렇게 가다가 여기 올랐죠. 이날이 4월 16일이에요. 본협약을 체결한 날. 그리고 1월 6일에 정부 투자 계획이 발표되죠. 여기가 1월 6일이에요. 자, 그리고 이 투자 계획을 대통령께서 신년사에서 언급을 하시는데요. 이렇게 상반기 중에 110조 원 규모의 공공과 민간 투자 프로젝트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신년사에서 언급을 한 게 1월 11일 1월 10일 주가가 여기죠. 이때부터 이렇게 쭉 올라가는 거죠. 제가 주식 얘기를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고 주가가 올라갔다는 거는 거래량이 있다는 거고, 거래량이 있다는 거는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다는 거죠.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뭐 다른 생각을 하셨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관심을 갖고 투자를 하신 거예요. 그렇죠? 근데 왜 우리는 이렇게 빈 땅에 역도 생기고 이렇게 좋은 개발 계획이 있는데, 그리고 정부와 대단하신 분들이 이렇게 성공을 기원하는데 여러분들께서 관심을 안 가지시니까 여러분의 집 걱정을 함께 해드리는 집메달이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다가 또 색안경 끼고 보시는 분 계실 거잖아요. 자, 우리 여러분들께서는 정보는 항상 관대하게 받아들이시고 정확하게 결정하셔서 요거 되셔라. 그럼 공급 예정 물량이 어떻게 되는지 정리 한번 해볼게요. 요 그림을 여기가 여기다. 그래서 요게 계획도인데 여기가 서측 지구, 남측 지구, 동측 지구고요. 여기가 공룡알. 요 부분만 좀 크게 볼게요. 그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가 테마파크 여기고요. 여기는 일단 골프장으로 예정되어 있고요. 여기가 테마파크 부지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가 공공주택 4블럭이고요. 여기가 단독주택 부지, 여기도 단독주택, 여기도 단독주택. 그래서 이렇게 단독주택 용지가 3개, 공동주택 용지가 4개가 계획되어 있다. 계획이에요, 계획. 계획은 변경될 수도 있다. 나중에 이거를 이렇게 분할해서 두 단지를 뭐 만들 수도 있고 그럴 텐데, 어찌됐든 지금 계획은 이렇다. 이 계획은요, 20년 12월 21일자 시와 2단계 송산 그린시티 개발 사업 실시 계획 10차 변경 승인 내용을 기준으로 했어요. 그래서 변경이 될 수도 있고, 변경이 된다 그러면 분양 공고쯤에서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계획을 정리해 봤더니 이렇게 되더라고요. 이게 공동주택 부지고요. 여기서 면적을 보니까 요게 제일 크죠. 그래서 얘가 탭 1 부지, 얘가 탭 2 블럭, 그리고 탭 3와 탭 4 블럭이 면적 차이가 별로 안 나서 얘는 이쪽으로 길고 얘는 이쪽으로 길어서 가늠이 안 되는데, 일단 얘가 3번으로 보이고요. 4번으로 일단 잡을게요. 얘는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중요한 건 세대수일 텐데 요 탭 1 블럭이
총 세대수가 1999세대, 60제곱 이하가 304세대, 85제곱 이하가 1415세대, 85 초과 물량이 280세대. 그리고 이 탭 2블럭이 총 세대수 1771세대, 60 이하 타입이 269세대, 85 이하 타입이 1238세대, 그리고 85 초과 물량이 264세대요. 그리고 3블럭이 예일 가망성이 큰데 혹시 예일 수도 있으니까 알아두시고요. 3블럭이 예라 그러면 총 세대수 1328세대 중에서 60 이하 타입이 201세대, 85 이하 물량이 929세대, 85 초과 물량이 198세대, 탭 4블럭은 총 세대수 1185세대 중에서 60 이하 타입이 180세대, 60에서 85 타입이 821세대, 85 초과 물량이 184세대가 되네요. 여기는 현 규제를 적용했을 때 조정 대상 지역이잖아요. 조정 대상 지역은 현 규제로 85 이하 물량에서 추첨제가 25% 있고요. 85 초과 물량에서 추첨제가 70%가 있기 때문에 추첨제를 노리시는 분은 여기를 생각하셔야겠고, 여기는 70%의 물량이 추첨제라는 거죠. 그리고 85 이하 타입에는 추첨제가 25%가 있다. 어쨌든 붉은색 부분이 유리한 거죠. 그리고 여기가 이렇게 신안산선이 연결되는 테마파크 역사죠. 여기 그냥 전부 역세권이고요. 그 중에서도 가점이 높으시다면 여기 탭 1블럭을 무조건 잡으셔야겠죠. 여기 탭 1블럭 같은 경우에는 이쪽을 잡으신다면 골프장과 공룡할 뷰가 나오기 때문에 영구 조망권이 확보되는 거고요. 애매한 조망도 아니고 소위 말하는 영구 조망의 뻥뷰가 가능하다. 여기는 가치가 굉장할 것 같아요. 그리고 요 뒤에 동에 걸리더라도 여기들은 그 유명한 테마파크 뷰가 나오겠죠. 얘도 주방 정도에서는 사이뷰로 나올 수 있겠네요. 이건 굳이 말씀 안 드려도 보시면 아시잖아요. 토지이용계획도에서 법례를 보면 항상 요 컬러가 교육시설이죠. 학교용지예요. 학교용지가 이렇게 상업지구랑 같이 있죠. 중간에 공원이 이렇게 있고요. 여기 네 블럭을 다 합치면 6283세대가 나오는데, 6238세대를 위해서 이렇게 큰 학교용지를 만든다는 건 뭔가 이해가 안 될 정도로 굉장한 특혜다. 그래서 학교용지만 봤을 때는 이 주변 어딘가를 확장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현재 토지 상황으로는 개발하기가 좀 힘들죠. 여기는 거의 죽을 때까지 안 되는 거고요. 그건 차후에 보시고요. 이 계획을 참고하셔서 어떻게 하면 여기에 입성할 수 있을지 고민을 한번 해 보시고요. 그리고 여기는 이 단독주택 부지도 굉장히 가치가 있을 것 같아요. TD 1, 2, 3 블록으로 이렇게 세 블록으로 나눠지는데요. 전원형, 커뮤니티형 이렇게 나눈 것 같아요. 최고 층수 2층이고요. 여기가 두 개를 묶어놓은 거 보니까 이쪽인 것 같고, 여기가 하나니까 이쪽인 것 같은데, 여기면 더 좋겠지만 여기든 여기는 단독주택 용지도 굉장히 가치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도 혹시 나중에 분양 소식이 있으면 같이 다뤄드릴게요. 자, 그럼 여기는 언제 입주할 수 있냐? 21년 1월 20일 보도자료상 테마파크 향후 계획이 26년에 1단계 오픈을 하고 31년에 최종 오픈이 예정돼 있거든요. 토지 계약을 원래 21년 2월 중으로 체결하기로 했는데 이게 뭐 좀 늦어졌나 봐요. 그래서 2월이나 뭐 3월 중으로 체결하겠다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이게 혹시라도 무산된다 그러면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모든 내용은 같이 엎어지는 건데 지켜봐야겠죠. 그래서 어쨌든 26년 1단계 오픈을 예정하고 있기 때문에 토지 계약을 체결하면 분양을 빨리 해야 이분들도 자금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에 26년 즈음에서 입주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지 않을까라고 혼자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당장 올해 말에 할 수도 있는 거고 내년 초에 할 수도 있는 거고 정확한 일정이 미정이기 때문에 조만간 발표가 있지 않을까 생각 들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는 현 규제상 조정 대상 지역이기 때문에 대규모 택지 개발 지구라고 보았을 때 화성시 30%, 경기도 20%, 수도권 50%의 우선 공급
비율이 정해지고요. 당해 거주 조건은 1년이에요. 근데 분양가는 좀 높을 걸로 예상되는데 분양가가 좀 높다 그래도 여기는 여력이 되고 자격이 된다 그러면 기다렸다 들어갈 만할 정도로 가치가 있는 곳으로 보이고요. 요게 만약에 투기과열지구로 승격이 된다면 전용면적 8호제곱 이하의 추첨제는 없어질 거고 가점제가 100%가 되겠죠. 그리고 8호 초과 물량에서는 가점제가 50%가 될 거고 추첨제가 50%가 되겠죠. 그리고 당해 거주 요건이 2년으로 올라가겠죠.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종합적으로 미리 준비를 하시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이게 거주 요건이기 때문에 준비가 안 되면 당첨 확률이 많이 떨어져요. 남들이 다 3기 신도시나 새로 지정될 신도시에 관심이 쏠려 있을 때 이게 그때 같이 나와주면 참 좋은데. 그리고 혹시 여기 조사하시다가 뭐 임장 가시고 하셨을 때 여기 뭐 주변 토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조사하면서 이번 주택 가격을 좀 살펴봤더니 예전부터 여기 세솔동 가격을 많이 집중하고 있었는데 여기도 지금 가격이 많이 오르고 있더라고요. 18년 3억 5천에서 지금 2월에 5억 9천, 6억 6천 뭐 이렇게 되는데 여기도 가격이 오르고 있긴 하지만 여기가 괜찮다고 판단되시면 지금 여기 가격은 나중에 여기에 편승할 가격에 비하면 저평가돼 있다라고 판단되고요. 이 부분은 본인이 깊이 생각해 보시고요. 자, 개인적인 생각인데 여기 생긴다 그러면 그리고 여기 송산역까지 생기면 여기가 규모가 굉장히 큰 상업지구가 예정돼 있고요. 요 남측 지구 자체가 일자리로 구성되고 요 자체가 좌족 도시로 예정돼 있기 때문에 이 자체도 분명히 세솔도까지 영향은 미칠 테지만 제 생각에는 위로 올라가서 여기가 가장 좋게 보여요. 제가 채널을 하기 전에는 블로그에서 요 초지역을 많이 다뤘었는데 부동산 공부를 하시는 분들께서는 요 초지역 주변을 공부해야 된다라는 의미로 많이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여기를 보면 실제로 거주하고자 할 때 일단은 초등학교의 위치가 굉장히 애매하게 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교통이 좋고 단지가 좋고 안 좋고를 떠나서 이게 고민이 많이 될 거란 말이죠. 실수요자들은 그런 와중에 면적도 중대형 평수가 좀 귀하거든요. 여기가 나쁘다는 게 아니고 자, 그래서 여러 가지를 따져 봤을 때 이번 영상의 주제는 테마파크니까 테마파크 호재로 가장 가치가 상승할 곳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여기라고 보여집니다. 이 영상을 다 보셨는데 청약 자격이 안 되시거나 당첨 여력도 안 되시고 자금도 힘드시다 그러면 이 주변에 괜찮은 데 많고요. 꼭 발로 찾아가셔서 임장을 한번 해보세요. 이런 말씀 왜 드리냐면 메일이 많이 오시는데 A가 좋아요 라고 물어보시면 A는 안 좋고 여기가 좋아요 이렇게 말씀을 못 드리잖아요. 그래서 정답을 정해놓고 물어보시면 답을 못 드리는데 이렇게 분양 정보를 말씀드리다가 주변에 괜찮은 지역이 있으면 이렇게 계속 말씀드릴 예정인데 일단 테마파크 호재로 입지 가치가 상승하는 반사이익을 가장 많이 받을 곳은 여기로 보여집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청약은 당첨되는 게 중요해요. 계획 잘 세우셔서 항상 부자 되는 결정하세요.